대전구식 복싱협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카운터라든지 아니면 변칙 공격이라든지 이런 기초 공격 말고 이제 다른 응용 공격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류의 응용 공격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페인팅이라는 공격, 응용 공격이라고 하죠. 보통 심화 과정에 이제 속해 있는데, 페인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기존에 한참 전이죠. 기존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기초 훈련 과정, 기본 루틴 훈련 과정에서 이제 아마 상급자 코스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일 텐데, 상급자 코스에서는 이제 위, 아래 공격, 복부, 얼굴 공격, 복부 공격, 이제 상하 공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격을 이용해서, 원거리 복부 공격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속여서 올라오는 그런 페인팅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기초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였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번 강의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제 페인팅 공격이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페인팅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겹치면 겹치는 것보다는 다르게 또 설명해 드리면 좋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아래 복부 공격을 이용한 이제 페인팅 공격 말고, 좀 어렵죠 사실은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얼굴을 이용해서 그냥 단지 속이는 것 그 자체로만 좀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해드릴 강의는 페인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훈련 목적에 앞서서 페인팅이란 무엇인가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아시긴 아시겠지만 속이는 기술을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쉽죠. 링 위에서는 제가 항상 이제 관원 회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링 위에서 실전 상황에서는 절대 착하게 정직하게 싸우시면 절대 안 돼요. 링에 올라와서는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내가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링 위에서만큼은 사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변칙적으로 흔들어야 되고, 상대방을 예상 못하게 내가 다르게 움직여야 되고, 속여야 되고, 항상 다르게 움직이고 상대방의 빈틈을 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인팅이란 것은 상대방의 예상을 빗나가게끔 속이고 빈틈을 공략해주는 그런 속이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한데, 이제 훈련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지죠. 상대방의 예상을 깨고 속여서 셋업 공격을 이용해야죠. 이제 속이려면은 셋업 공격을 미리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뒤에 진짜 공격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흐트러진 카바링 사이로 빈틈을 향해서 확실하게 공격으로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카바링을 흔들고 변화를 시키고 그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시면서 중요한 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일단 단언컨대 셋업 공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본다면 셋업 공격, 딱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페인팅은 곧 셋업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셋업 공격은 아시겠지만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셋업 공격은 미리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이는 그 페인팅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때리고 나서 타격한 공격을 가지고, 그 셋업 공격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속이고 상대방을 때려주는, 이제 미리 사전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셋업 공격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좀 더 세분화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알기 쉽게 분류를 한다면은, 셋업 공격과 실제 셋업 공격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때려놓는 이제 사전 공격이라고 하죠. 그 사전 공격과 실제로 내가 그 셋업 공격과 비슷하게 속이는 페인팅 공격이, 그 두 가지가
예비 동작이 비슷해야 됩니다. 뭐 똑같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비슷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다르거나 너무 말도 안 되게 나 혼자만 그냥 예비 동작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페인팅 동작을 주면은 상대방이 속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최대한 나의 진짜 사전 셋업 공격과 페인팅 공격을 최대한 똑같이 예비 동작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라면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셋업 공격을 할 때는 셋업 공격 후에 페인팅 공격을 하실 때 이제 페인팅 속이는 공격을 하실 때는 어찌 보면 이제 낚시라고 볼 수 있죠. 미끼를 이제 줄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진짜 때려야 되는 주먹에 힘을 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속이는 페인팅 기술 같은 페인팅 공격 같은 경우에는 모션은 똑같이 만들어주고 오히려 크게도 합니다. 과장되게 속이기 위해서. 하지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그냥 빠르게만 모션만 주시고 빠르게 이어질 수 있게 진짜 내가 때려야 되는 뒤에 있는 정말 타격해야 되는 주먹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있게끔 잘 빠르게 이어질 수 있게끔 빠르게만 힘을 빼고 빠르게만 주고 잘 빠르게 이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두 가지 정도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예비 동작을 비슷하게 그리고 페인팅 공격은 힘을 빼고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두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백에다 가볍게 타격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속일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타격을 하면서 상대방 페인팅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속이는 거는 이제 페인팅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속이면 다 페인팅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들 쓰시고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콤비네이션 위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짜실 때 콤비네이션을 어느 정도 생각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속이느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잽을 때렸을 때 상대방의 카바링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의 잽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때렸을 때 상대방이 그 다음에 내가 잽을 한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카바링이 쉽게 변할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오른손 파링을 해야 되는 오른손 뒤에 있는 손이 보통 앞쪽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파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카운터가 나갈 수도 있고 더킹 어퍼 여러 가지 방어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파링을 많이 하기에 오른손이 보통 많이 앞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잽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페인팅 기술을 쓰기 위해서 잽을 탁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잽을 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의 오른손 카바링이 앞쪽으로 싹 이동을 했을 때 열리는 곳이 어디죠? 변화되는 곳 여기죠? 상대방의 오른쪽 아래턱 측면 부분이죠. 랩투업을 치기에 딱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잽을 치고 나서 항상 잽을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경로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잽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바깥쪽으로 갔다가 측면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한번 잽을 때리고 나서 상대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 타격이 이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신경을 쓰고 카바링이 오른손이 앞쪽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겠죠. 파링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잽으로 가볍게 속이면서 2스텝으로 살짝 속이면서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에요. 살살 때려주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그냥 툭 때려주시고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오는 요 랩투 요거였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키포인트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인팅 공격기, 페인팅 동작을 너무 힘을 바짝 주게 되면은 동작이 크고 느려지기 때문에 뒤에 정작 때려야 되는 주먹이 좀 안 맞습니다. 맞기가 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셋업 공격을 어느 정도 이제 때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인팅 공격을 할 때, 페인팅 동작을 할 때는 좀 가볍게 그냥 힘을 빼고 빠르게 다음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 콤비네이션에서는 이게 더블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바로 할 수 있게끔 가볍게 레프트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쫙 찔러주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 그냥 툭 준다는 생각으로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다가 잽으로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쭉 했는데 상대방이 딱 충격을 또 받았어요. 그럼 오케이. 어느 정도 얘가 신경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는 모션을 오히려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직선으로. 상대방이 더 확실하게 파링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오히려 더 모션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크게 해서, 인셉을 크게 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속여서 페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일부러 노려서 하는 페인팅이고, 실제로 노리지 않아도 내가 스트레이트를 뭐 배에다가 빵 했는데, 스트레이트를 배에다가 딱 찔러 넣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충격을 크게 입었다. 그게 보인다 하면은 그걸 바로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충격을 받았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아래서 위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바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훅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어퍼로 갈 수도 있고요. 어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다음 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만들어서 의도해서 페인팅을 쓰는 기술도 물론 있겠지만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더라도 경기 중간에 실전 상황 중간에 상대방을 딱 봤을 때 얘가 이걸 신경 쓰는구나, 충격을 입었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인다면은 순간 그걸 캐치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페인팅 기술로 응용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페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기술적인 느낌, 어떤 식으로 좀 훈련하는지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뭐 페인팅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속는지, 그리고 콤비네이션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항상 모든 기술은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떤 식으로 기술이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잘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고 실전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을 만들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대방이 여기를 신경을 쓰고 커버링의 변화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 주먹을 페인팅 기술에다 넣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훈련하시면서 실전에도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